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살까? 아니면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런데 노년의 삶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도 아니고 유명한 학군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되는 날에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네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는 도시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앞으로 10년, 20년의 주거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0대, 70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대한민국의 도시 풍경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젊을 때는 집을 고를 때 무엇을 봅니까? 역세권인가? 학군이 좋은가? 대형마트가 가까운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 직장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런 기준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녀의 학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병원이 가까운가? 마트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가? 버스가 자주 오는가? 은행이나 약국이 가까운가? 동네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차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노후 주거지 선택의 핵심입니다. 노후의 삶을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 바로 운전대입니다. 60대까지는 자동차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트도 자동차로 가고, 병원도 자동차로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그만둬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지고,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해지고, 가족들이 운전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차를 내려놓는 순간 생활 반경이 갑자기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10분이면 가던 병원이 걸어서 40분 거리라면 어떨까요? 마트가 1km 떨어져 있는데 인도가 불편하다면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없다면요? 결국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고 걷는 시간이 줄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지금의 나에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동차가 있으니까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75세가 되어 운전을 못하게 돼도 이곳에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집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변수는 15분 도시보다 중요한 집 앞 5분입니다. 최근 도시계획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15분 도시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5분도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에는 15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75세, 80세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년층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500m라고 합시다. 지도에서는 매우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중간에 앉을 벤치가 없고 여름에는 그늘이 없고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야 한다면 어떨까요? 고령자에게는 전혀 다른 거리입니다. 심지어 몇 센티미터의 턱 하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지를 알아볼 때는 부동산 앱의 지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걸어보십시오. 아파트 현관에서 약국까지 걸어가 보고 병원까지 가보고 마트까지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쉴 곳이 있는가? 횡단보도 신호가 충분히 긴가? 비가 오면 미끄럽지 않은가? 여름에 햇빛을 피할 곳이 있는가? 겨울에 눈과 얼음이 생기면 안전한가? 노년에 좋은 도시는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내 발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기후 회복력입니다. 앞으로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는 집값만 볼 것이 아니라 기후도 봐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합니다.
젊은 사람은 더운 날씨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낮 최고 기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이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인가입니다. 고밀도 아파트와 콘크리트가 많은 지역은 열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건물과 도로가 밤에도 열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집 안은 따뜻한데 욕실이나 현관은 차갑습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차이가 고령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후주택은 단순히 남향인가, 몇 평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여름에 얼마나 시원한가, 겨울에 얼마나 안전한가, 환기가 잘 되는가, 욕실은 안전한가, 엘리베이터가 정전이나 고장에 취약하지 않은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도시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토야마시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도시 전체를 무작정 넓게 개발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와 생활시설을 모으는 이른바 컴팩트 시티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동하는 도시에서 생활이 가까이 모여 있는 도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상 트램 같은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면서 노년층이 집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닙니다. 노인의 외출과 걷기는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고령사회가 깊어지면 모든 노인이 병원이나 복지관까지 직접 이동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유럽 등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이동 서비스를 활용해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가 찾아오고 교통 서비스가 찾아오고 생활 서비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도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시설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설과 서비스를 노인이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도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지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인이 된다고 무조건 노인 전용 시설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주민이 자연스럽게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일까요? 오히려 기존 주거지에 안부 확인, 건강관리, 식사 지원, 생활편의 서비스,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결합하면 새로운 형태의 노인 친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방향입니다. 싱가포르는 세대가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캄풍 에드미럴티 같은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공간의 주거시설뿐 아니라 의료시설, 상업시설, 어린이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합니다. 노인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젊은 세대,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고립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가까워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노후 도시는 병원만 가까운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까운 도시입니다. 네덜란드의 치매 친화 마을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백 같은 치매 친화적 생활 모델은 치매 환자를 단순히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마켓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산책할 공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무조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생존만이 아니라 일상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마트에 가고 산책을 하고 이웃을 만나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평범한 생활. 바로 그 평범함이 노년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무조건 1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년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특정 도시 하나를 무조건 1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력, 가족관계, 의료 필요성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만 보고 결정해서도 안 되고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은퇴하면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겠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기는 좋지만 병원이 멀고 마트가 멀고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응급 상황에서 이동하기 어렵다면 노후에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의 중소도시라도 병원과 시장, 공원, 대중교통, 문화시설이 가까이 모여 있고 평탄한 보행 환경을 갖췄다면 훨씬 편안한 노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노후 도시는 대장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집을 투자 상품으로 보는데 익숙했습니다. 어디가 오를까? 어느 역이 개발될까? 어느 아파트가 대장인가?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80세가 되어도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집값이 2억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마트까지 갈 수 있는 것, 버스를 쉽게 탈 수 있는 것,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사는 동네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집에 세워두고 하루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걸어서 5분, 10분, 15분 거리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병원은 어디에 있는가? 약국은? 마트는? 은행은? 공원은? 버스 정류장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날 장소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단순히 좋은 집인지 아니면 나이 들어서도 살기 좋은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넓은 집보다 가까운 생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전망보다 안전한 보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집값보다 가까운 병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10년 뒤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운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동네.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노후 명당입니다.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늙어도 계속 움직이고 치료받고 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집을 고르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동네인가요? 이 질문 오늘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